월급날 통장에 250만 원 찍혔습니다. 기분 좋죠? 근데 한 달 후에 보면 12만 원 남아 있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큰돈 쓴 기억이 없는데 증발했습니다. 렌트비 70만 원 빠지고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합쳐서 25만 원 나가고요. 식비랑 교통비 80만 원. 계산하면 175만 원인데요. 나머지 63만 원은 어디 갔을까? 편의점 커피, 배달 음식, 충동 구매, 할인, 작은 구멍들이 돈을 빨아먹은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세상이 10년 전과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격표도 같이 변했고요. 빅맥 세트가 7,400원이에요. 7,400원. 예전엔 3,000원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비 습관은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싸다고 생각하고요. 세일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믿고요.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예전엔 괜찮던 선택이 지금은 손해일 때가 많거든요. 겉보기만 좋은 상품이 지갑을 노리는 구조로 바뀐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절약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산이 안 맞는 지출을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수도승처럼 살자는 게 아니라요. 내 돈이 새는 구멍을 찾아 막아보자는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3가지 던져볼게요. 첫 번째, 이게 진짜 가치를 주나요? 두 번째, 매일 사도 괜찮을까요? 세 번째, 대안이 더 싸게 있나요? 이 세 질문이면 감이 옵니다. 오늘은 20개의 구멍을 생활 영역별로 묶어봅니다. 먹는 돈, 구독, 큰 소비, 금융, 그리고 주거비.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패스트푸드입니다. 예전엔 빠르고 쌌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달라요. 빅맥 세트 7,400원, 와퍼 세트 9,200원. 문제는 맛이 아니라 가성비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패스트푸드입니다. 예전엔 빠르고 쌌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달라요. 빅맥 세트 7,400원, 와퍼 세트 9,200원. 문제는 맛이 아니라 가성비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왕복 항공권 하나 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외식입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주 3회가 되면 그때부터는 월세 같은 지출이에요. 배달비도 붙고 최소 주문도 있고요. 계산해 볼까요? 1인 배달 평균 15만 원, 주 3회면 월 180천 원,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외식은 횟수로 관리하세요. 주 1회 고정, 같은 규칙을 두고요. 나머지는 집밥 루틴을 만드세요. 메뉴를 줄이면 장보기도 쉬워집니다. 결국 귀찮음이 돈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대용량 식재료입니다. 창만 보면 이득인데요. 반은 상해서 버리면 그 순간 손해가 됩니다. 냉장고가 실험실이 되기 쉬워요. 해법은 소비 속도에 맞춥니다. 자주 먹는 건 크게 사고요. 금방 상하는 건 작게 사세요. 미리 소분해서 얼리면 대용량도 진짜 절약이 됩니다. 네 번째, 작은 습관 지출입니다. 매일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 배달 음료. 작아 보여도 연 단위로 커집니다. 숫자로 보면 바로 보여요. 하루 5,000원이면 1년에 182만 5천 원입니다. 하루 10,000원이면 1년에 365만 원이에요. 그 돈을 자동이체로 돌리면요. 습관이 자산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구독 서비스입니다. 영상, 음악, 쇼핑. 각각은 작은 돈 같지만 합치면 매달 고정비가 됩니다. 넷플릭스 광고용도 7,000원이에요. 유튜브 프리미엄 14,900원. 멜론 10,900원. 쿠팡 로켓아우 4,990원. 다 합치면 37,790원. 1년이면 453,480원입니다. 해법은 순환 구독입니다. 이번 달은 하나만 남기고요. 볼 곳 없으면 과감히 끊으세요. 필요한 달에만 다시 켜면 콘텐츠는 같은데 비용은 줄어요. 여섯 번째, 안 쓰는 헬스장입니다. 처음만 열심히 가고요. 그 다음은 미안해서 그냥 자동 결제를 둡니다. 운동이 아니라 죄책감을 사는 거예요. 해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갈 거면 일정에 받고요. 못 가면 바로 해지하세요. 집운동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이지 시설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 자동차 보험입니다. 해마다 그냥 갱신하면 보험사는 편합니다. 하지만 매 지갑은 불편해요. 조건이 바뀌어도 요금은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면접 비교는 10분이면 됩니다. 주행거리 할인, 블랙박스 할인, 자녀 할인. 같은 조건을 확인하고 같은 보장에 더 싼 곳을 찾으세요. 연간 20만 원만 줄여도 10년이면 2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통신비입니다. 약정 끝나도 요금제는 그대로예요. 5G 무제한 쓴다고 월 8만 원 내는데요. 실제로 쓰는 데이터는 20GB도 안 됩니다. 요금제 점검 한번 하세요.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3만 원으로 줄어요. 월 5만 원 차이면 1년에 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신차 구매입니다. 새 차는 출고 순간 가치가 크게 떨어져요. 아직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가격표가 바뀌는 셈이죠. 대안은 3년 안팎 중고차입니다. 성능은 충분한데 감가의 큰 구간은 남이 이미 맞아줬어요. 보험, 세금도 함께 절약됩니다. 신차 3천만 원과 3년차 중고 2천만 원. 서는 차이는 거의 없는데 1,000만 원 아끼는 겁니다. 열 번째, 새 전자기기입니다. 새 폰, 새 태블릿. 매년 바꾸면 가격은 프리미엄인데 생활은 크게 안 바뀌어요. 기기는 수명을 늘리면 이깁니다. 2세대 전 모델도 충분하고요. 리퍼 중고도 괜찮습니다.
배터리 교체 한 번이 최고의 업그레이드일 때가 많아요. 아이폰 15 프로 150만 원 vs 아이폰 13 프로 중고 60만 원. 성능 차이 체감 못하는데 90만 원 차이예요. 11번째, 연장 보증입니다. 계산보다 불안을 파는 상품이죠. 고장 확률이 낮은데도 마치 필수처럼 권해요. 대부분은 안 쓰고 끝납니다. 연장 보증 대신 준비금을 만드세요. 그 돈을 따로 모아두면 고장나도 내가 고치고 안 나면 내 돈이 남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의 평안이에요. 12번째, 명품입니다. 비싼 옷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요. 로고 값에 돈을 태우면 남는 건 이미지뿐입니다. 품질이 아니라 상진을 사는 거죠. 대신 기본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피 좋은 코트 한 벌, 잘 닳지 않는 신발, 이런 건 오래 갑니다. 남에게 보이기보다 나를 편하게 하세요. 용품 가방 300만 원 vs 좋은 기본 아이템 3개 각 30만 원. 어느 쪽이 더 오래 쓸까요? 13번째, 숙소 선택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처음엔 싸게 보이지만요. 성소비, 수수료가 붙으면 호텔보다 비쌀 때가 있어요. 예약 전엔 총액을 보세요. 체크인 규칙과 청소 조건, 취소 규정까지 같이 비교하면요. 뭐가 유리한 쪽인지 보입니다. 싸 보이는 게 꼭 싼 건 아니에요. 14번째, 무리한 여행입니다. 요즘은 항공권도 숙소도 체감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카드로 끊으면요. 여행은 끝나도 할부는 남습니다. 여행은 방식만 바꿔도 됩니다. 비수기, 짧은 일정, 가까운 도시로. 예산을 먼저 정하고 남는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청수기 유럽 7일 500만 원 vs 비수기 동남아 5일 150만 원. 어느 쪽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15번째, 모르는 투자입니다. 설명 못하는 상품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 테마주, 코인, 유행은 빨리 오고 더 빨리 갑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수익이 뭘로 나는지, 손실이 어디서 나는지 내 말로 설명이 되면 투자고요. 안 되면 공부부터입니다. 2021년 코인 열풍 기억하시죠? 다들 번다는데 나만 안 하면 그렇게 들어간 사람 중 80%가 손실 봤어요. 16번째, 세일 상품입니다. 할인표가 붙으면 뇌가 절약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필요가 없었다면요? 그건 절약이 아니라 추가 지출이에요.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가여도 살 건가요? 대답이 아니오면 내려놓으세요. 세일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결정을 서두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50% 할인에 10만원짜리 산 것 vs 안 사서 10만원 저축. 어느 쪽이 이득일까요? 17번째, 과한 생활용품입니다. 브랜드 세제, 프리미엄 주방도구. 기능은 비슷한데 가격만 멋있게 붙은 경우가 많아. 기본은 범용 제품입니다. 자주 쓰는 두세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세요. 한 번 쓰는 전용 기계는 공간과 돈을 같이 잡아먹습니다. 18번째, 의무 선물입니다. 생일, 명절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물건이 오가고요. 집은 점점 창고가 됩니다. 정작 마음은 피곤해져요. 선물은 룰을 합의하세요. 금액 상한을 정하거나요. 겸허명 선물로 바꾸거나요. 한 사람만 뽑는 방식도 좋습니다.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게 예의에. 19번째, 불필요한 학위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미래의 월급에서 먼저 빠집니다. 전공과 일이 다르면 회수기간이 길어지기 쉬워요. 학력은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직무가 필요한지부터 보고요. 현장형 자격과 포트폴리오, 단기 과정부터 검토하세요. 빚은 꿈이 아니라 숫자로 남습니다. 4년제 대학 학자금 대출 평균 3천만 원. 졸업 후 월 30만 원씩 갚으면 10년 걸려요. 그 10년 동안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20번째, 주거비입니다. 가장 큰 지출이라 작은 선택도 결과가 커요. 특히 1인 가구는 주거비 비중이 월급의 40%가 넘습니다. 주거는 현실과 계획의 균형입니다. 동매, 면적, 옵션을 한 단계만 낮춰도 저축 여력이 생겨요. 주거비가 숨통을 잡으면 다른 목표가 멈춥니다. 월세 70만 원 vs 월세 50만 원. 월 20만 원 차이면 1년에 240만 원이에요. 5년이면 1,100만 원입니다. 보너스, 체면 소비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시선 때문에 사는 것들이 있어요. 비싼 차, 식사, 가방. 지금의 나를 증명하려고 미래를 깎는 거죠. 부자는 보여주기보다 지킵니다. 남에게 보이는 물건보다 내 통장에 남는 숫자가 진짜 자유를 줘요. 부자처럼 보이기보다 부자가 되세요. 이제 20개의 구멍을 봤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보정비를 줄이고 충동을 늦추고 큰 결정을 신중히 하는 것.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독 결제부터 정리하세요. 지금 당장 앱 열어서 안 쓰는 거 해제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외식 횟수를 정하세요. 주일의 고정으로 룰을 만드세요. 세 번째, 비교 견적을 돌리세요. 보험, 통신비, 10분 투자로 연 50만 원 아낍니다. 네 번째, 사고 싶은 건 24시간 보류하세요. 충동 구매의 80%는 하루만 지나면 사라져요. 새는 돈이 멈추면 통장엔 공간이 생깁니다. 비상금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투자와 목표가 들어옵니다. 돈은 적을 때보다 방향이 없을 때 세요. 지금 필요한 건 의지보다 시스템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계속하면요. 지출은 훈련이 되고요. 훈련은 여유가 됩니다. 오늘 막은 한 구멍이 내일을 바꿉니다. 숫자로 정리할게요.
패스트푸드 주 2회 줄이기 연 71만원. 도덕유괴 해지 연 29만원. 외식 주 2회 줄이기 연 144만원. 통신비 절약 연 60만원. 커피 습관 줄이기 연 90만원. 합계 연 394만원. 10년이면 3,940만원입니다. 복리로 투자하면 5천만원 넘어. 이게 작은 구멍들을 막은 결과입니다. 오늘 네모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